규칙이나 회칙을 바꿀 때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규칙, 회칙은 사실 규칙이나 회칙은 정체성을 담는 기준입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누가 이 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등등을 따지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인으로 다 할 수 있다? 주일학교 교사를 봅시다. 세례만 받으면 교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사를 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 그리고 교사 들어오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이렇게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사도 충분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을 전수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신앙의 올바른 전수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관계만 형성되고 끝나게 될 거예요. 즉, 규칙이나 회칙은 반드시 필요한데 재미난 것은 하느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에 A라는 말을 말씀하셨으면 어떤 때는 A를 A-로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때는 A를 A-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의미를 찾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동이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회칙의 조정은 필요해요. 10명이 운영하던 단체에 사람이 4명으로 줄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4명이 운영을 하려면 한 사람이 일을 2배를 해야 된다는 단순 계산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지쳐버리고 스트레스만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일을 줄여야 됩니다. 일을 줄이고 이 단체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조금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매력을,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활동을 다시 늘려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첫째, 단체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라고 쳐요. 청년 전례단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청년 전례단이 단체 전체에서 미사 전례를 참여하고 신자들이 인도하는 그 역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청년 전례단이라고 해놓고서는 우리끼리 같이 청년 공동체니까 우리 청년들끼리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전례 자체를 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즉 단체의 정체성은 무조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된 활동 영역이나 단체원의 자격, 그리고 어떤 운영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신 회칙의 조항들이 생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회칙은 정말 간단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여러가지 규칙들이 붙어요. 어떤 문제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이 하나씩 붙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조항이 왜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면은 보통 본당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같은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항들이 왜 생겼는지를 알고 그거를 그거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는 남겨야 되고,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 자체가 깨지거나 주변 인식에 점점 안 좋아질 뿐이에요. 세 번째는 변화를 인식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게 표현했구나. 이거는 단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변화를 표현을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경의 변화가 두 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게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같은 장기적인 전염병은 또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단체는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양쪽을 다 고민하는 식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학교를 다시 만들어지면서 잠시 일정 기간 동안만 이동하거나 한다면 그때는 그 변화, 작은 변화에 따라서만 적응하지 회칙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장기적인 상황과 단기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회칙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단체원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즉 설득을 해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성당은 약간 이게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왜냐면 결국 주인 신부님 결정, 보좌 신부님 결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자, 결정하고 알리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킵니다. 회칙이 있어부터 안 지키니까 회칙을 고친 사람도 바보가 되고 회칙 자체도 의미 없게 되니까 단체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냥 그때그때 감으로만, 느끼음으로만 진행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꼭 변경일 때는 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변경을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칙을 바꾸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조항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이유는요, 그 왜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보통 회칙을 만들 때도 다 같이 토론해서 매년 바꿀 거를 바꾸고 남길 걸 남기고 이런 식으로 토론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거 안 하죠. 그리고 어디서 어떤 회칙이 있다가 하면 그거 가져와서 거의 뺏기는 식으로만 사용했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회칙 조항이 왜 생긴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 미사포를 왜 써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미사포를 쓰는 이유를 잘 모르고 오해하다 보니까 단순히 남녀 차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안 쓰거나 하는 전통을 깨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걸 이유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 좋은 이유군요 라고 해서 누구나 반발 없이 하게 됩니다. 네, 토론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느낀 감정으로만. 그래서 토론을 하거나 회칙 바꿀 때는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아침 9시 미사인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침 8시까지 오는 것이 학생들이 오기는 편한 시간이지만 준비하는 데 빠듯하다. 근데 7시 반에 오기에는 준비하기는 편하지만 아이들이 오는 걸 힘들어한다. 막 이런 식의 논쟁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40분까지 오게 하는 거, 50분까지 오게 하는 거, 8시까지 오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보고 실제로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거를 이렇게 결정합시다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해야죠, 신부님이 원하시니까 해야죠, 수녀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단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요.